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11월 15일자죠. 금요일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릴입니다. 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잘 모르세요? 릴을. 어떤 곳이냐면 프랑스의 북부에 있는 곳입니다. 벨기에랑도 가깝고요. 릴에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릴 관광 대표 방한했고요. 국내 주요 여행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7일 프랑스 중심의 릴이 최근 한국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릴은요, 아시아 도시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구와 우호 협력 도시 체결을 통해 공연, 전시회, 대학생 교류, 기업 지원 등 문화예술과 경제 분야는 물론 대구시의 주력 산업인 의료, 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구시와의 협력 체결단과 함께 방한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나발로 릴 관광사무소장입니다. 전에 파리 지역 관광청장을 역임하셨다고 하네요. 지난 7일이 아니라 8일이네요.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여행사 사장단과 만찬을 겸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도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릴의 내용을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에 한번 선정이 된 바 있고요. 서울이 2010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4계절 내내 디자인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요. 2020년 열릴 예정인 다양한 전시들,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고상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업계 관련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여행사 대표와의 만남인 만큼 관광도시로서의 릴의 존재감을 알렸는데요. 릴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반경 300km 내에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런던, 브뤼셀 등이 인접해 있는 여행 요충지로 꼽힙니다.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한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놓고 보면 릴이 가장 서유럽의 중간에 있고요. 유럽 각국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클래식한 분위기의 독특한 명소들이 질비합니다. 개성 넘치는 레스토랑, 바, 그다음에 맥주 양조 문화가 많이 깔려 있고요. 다양한 전시, 페스티벌이 1년 내내 펼쳐진다고 합니다. 미식의 도시로 역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릴은 미슐린 스타 레스토랑이 4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 한국의 어떤 식당에서 미슐린 스타 레스토랑 돈 거래 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신뢰 있는 좀 어떤 제도 것들이 좀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77년부터 이어져 온 와플 전문점이 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1677년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인데, 자, 릴의 맛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고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래된 역사의 도시죠. 릴의 종탑이 특히 유명하고요. 랜드마크, 이런 종탑이 4개 정도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술 자원의 힘을 통해 프랑스 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명소도 있어요. 루베 수영장이라고, 여기를 개조해서 만든 앙드레 딜리장 예술박물관은 릴의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고요. 또 릴 고자르 박물관은 12세기, 19세기 소장품을 보유를 하고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자, 컨벤션 인프라에 또 집중해서 다양한 종류의 컨벤션 관련 행사를 유치하고 있고요. 릴 그랑 팔레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클래식한 스타일부터 독특한 분위기까지, 그리고 문화, 스포츠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200개가 넘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숙박 시설이 또 중요하죠. 우리 업계분들도. 5성급이 한 250여 개 객실, 4성급 1820
10여 개의 객실, 총 8,5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또 추가적으로 한 79개 레지던스, 그리고 2020년까지 약 220여 개의 객실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릴은 우리나라 이제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하면서 상대팀 릴, 프랑스 릴 그 프로축구단이 많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에 대해서 예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도 릴, 목적지, 새로운 목적지로서의 릴 한번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그 우리 주요 그 여행사 대표들이 같이 참석을 했고요. 양무승 서울시 명예관광 명예시장 또 이번 방한단을 통해서 양국 관광 교류가 더 많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자, 트립닷컴이 동계 시즌에 한국인이 어디를 많이 예매했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타이페이, 아무래도 추우니까 타이페이, 다낭, 그다음에 보라카이 등 따뜻하고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 수요가 가장 높았고요. 단거리 지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타이페이가, 그다음에 다낭, 칼리보, 상하이, 세부, 하노이 요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 10개 도시 중 베트남이 무려 3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골프 시즌 마감 여파로 필리핀 클락 항공권 예약이 전년 대비 150%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중거리 지역에서 눈에 띄는 지역은 방콕이고요. 예약량 중 8%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치앙마이, 쿠알라룸푸르, 푸켓 있었고요. 자, 관심이 되죠? 장거리 지역에서는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이 차지했고요. 멜버른은 또 12월부터 동계 시즌 동안 아시아나가 주 1회 직항 동계 시즌 운영하죠. 자, 그리고 LA, 파리, 뉴욕, 바르셀로나도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각 그 원체 알려진 곳들이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는 원체 이제 기존에 이름이 있던 곳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뭐 일본, 홍콩이 최근에 어떤 그런 분위기, 현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거의 쏙 빠지면서 이런 원래 전통적인 강국들이 그리고 강 도시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 3분기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매각을 앞두고 있죠. 3분기 매출은 1조 8,351억 원. 자, 이렇게 나왔고요.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70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325억 원을 기록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한일 갈등,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한 여객 화물 부진, 그 다음에 환율 상승, 그 다음에 국토부의 정비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정비비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빠져나간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환율 상승 및 올해부터 적용된 운용 리스 회계 변경이죠. 요거 인해서 외화 환산 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적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나는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국내 경기 둔화로 여객 수송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지속돼 국내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매 분기별 그렇고 매달별로 그렇고 항공은 최고 실적이 나가는데 아무래도 뭐 LCC, 그다음에 외항사 이런 영향들도 함께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가벼운 소식 한번 살펴볼고요. LA 국제공항이 대대적인 뭐 변화를 시도하고 있네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LA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요. 공항 근처에 교통정체 해소하고 여행자들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열차 이용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규모 육로 진입 현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인 자동 여객 수송 시스템은 약 3.6km 길이로 이를 이용하면 승객뿐 아니라 공항 근무자들도 짧은 시간 안에 공항 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면 이 시스템은 공항 터미널과 통합 렌터카 센터, 공항 주차장, 메트로 등 공항 내 주요 시설 6개역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열차는 24시간 동안 무료로 운행되고요.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는 동시에 9대 열차가 운행하고 2분마다 한 대 열차가 정차해서
공항 내 이동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공항과 보다 손쉽게 연결되도록 메트로 노선이 연결돼 시내 접근도 한결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확실히 붐비더라고요. 자동차로 LA 공항 접근해 보니까 뭐 트래픽이 장난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여행자들의 손쉬운 공항 접근 이런 것들도 아마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주차 건물도 새롭게 리모델링 될 것 같고요. 렌터카 이용자들도 체계적으로 렌터카 반납하고 이렇게 픽업할 수 있도록 컨렉 CONRAC, 컨렉이라는 곳으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렌트카 뭐 주유하는 것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택시 픽업 존을 운영을 해서 10월 29일부터 이미 택시와 우버립 등 차량 경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항 방문객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LA 많이 가니까 우리 그 여행사분들도 이런 것들을 뭐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뭐 상담할 때나 그럴 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소도시의 매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호텔이 아니라 이제 뭐 기존의 주택인 곳을 숙소로 사용하니까 그런 소도시들의 그 고객들이 거기 머물면서 소도시들 주변 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광 인프라가 적은 도시들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지역의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태 지역 소도시에서 열린 각종 행사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 숙소를 방문한 게스트는 모두 25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한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 커뮤니티 각종 행사 기간 동안 5,000명 게스트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행사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그때 있었죠. 여름이었나요? 봄이었나요? 약 한 달간 대회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 숙소를 방문한 게스트는 총 3,8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확장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있죠. 뭐 공유 숙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 앞으로 호텔도 많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웃바운드 해외여행 가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통계 수치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제 해외 관광청, 아웃바운드 관광청들은 사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11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아직도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또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